당나라 중기 기바라고도 날카로운 글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유종원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슬며시 비웃는 이야기꾼이자 깊이 있는 사유를 펼친 문인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급제해 관직에 올라 순종 시기 개혁 정치를 시도한 왕숙문 일파에 참여했지만 개혁은 실패하고 보수 세력의 반발로 당헌종대의 영주로 유배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글들을 많이 썼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삼계예요. 세 가지 경계라는 뜻의 이 책은 세 가지 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화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마치 세 개의 거울과도 같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당시 사회의 위선과 어리석음, 그리고 인간 본연의 교활함과 허영이 고스란히 비춰져 있지요. 그럼 이 세 가지 기묘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여곡, 양치기 장과 곡의 이야기. 옛날 옛적 두 명의 양치기가 있었어요. 한 명은 장이라 불렸고 다른 한 명은 곡이라 불렸지요. 두 사람은 모두 오동통하고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양들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서서히 해가 기울며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자 양치기들은 이제 양들을 모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런데 양들을 불러 모으려던 장과 곡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지키고 있던 양들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어쩌다 양들을 잃어버렸느냐고 묻자 장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책을 읽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은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주사위 놀이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었다는 장의 말에 그의 고상한 취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곡의 말에는 그의 천박한 취미에 기가 차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뭘 하고 있었든 결국 양을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였죠. 고상한 취미 때문이든 천박한 취미 때문이든 결국 양들이 사라진 데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주 단순하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명분이 어떻든 간에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똑같이 비참한 실패를 맛본다는 것이지요. 명분보다는 본질이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영모씨 지서. 영주 지역에 사는 아무개 모씨 집의 쥐 이야기. 아주 옛날 영주에 사는 모씨의 집은 그야말로 쥐들의 천국이었어요. 득실거리는 쥐들이 밤마다 득득득 갉아먹는 소리에 모씨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꼭 회색빛 털뭉치들이 살아 움직이는 저주 같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씨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고양이는 보통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날렵하고 교활하고 쥐 잡는 데는 아주 선수였답니다. 고양이는 순식간에 쥐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모씨 집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지요. 쥐들의 득득거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밤마다 고양이의 낮은 그르렁거림만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의 활약으로 쥐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모씨는 점점 고양이의 존재를 잊기 시작했어요. 이제 쥐도 없는데 고양이가 뭐 한다고 필요해? 모씨는 고양이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심지어 발로 툭툭 차기까지 했답니다. 고양이는 매일매일 점점 야위어 갔어요. 결국 배고픔과 서러움에 지친 고양이는 어느 날 조용히 집을 떠났어요. 모씨는 고양이를 찾기는커녕 고양이가 없어진 줄도 몰랐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씨도 결국 고양이의 부재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양이가 사라지자 다시 쥐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쥐들은 신이 나서 또다시 밤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지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활동량을 마음껏 분출하듯 이전보다 더 시끄럽고 더 뻔뻔하게 활개를 쳐댔죠. 모씨는 고양이에게 함부로 대했던 지난 날에 대한 후회를 밤마다 곱씹고 또 곱씹었답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더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필요할 땐 간절히 찾다가 필요 없어지면
잊어버리는 얄팍한 마음은 경계하고 위기 속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는 평온한 시기에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 같아 쉽게 변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검지려. 검주 지역의 당나귀 이야기. 아주 옛날 검주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지만 당나귀만큼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장사치가 당나귀 한 마리를 배에 싣고 검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딱히 쓸모가 없었는지 그 당나귀를 산 아래에 털썩 풀어놓고 가버렸지요. 그리고 검주의 산에 살던 호랑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당나귀를 보고는 기겁을 했답니다. 호랑이가 살면서 처음 본 생명체였던 데다 소리도 너무나 괴상했거든요. 호랑이는 숲속에 숨어서 당나귀를 엿보고 또 엿봤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용기를 내어 당나귀에게 가까이 다가가 냄새도 맡아보고 슬쩍 몸을 부딪혀보기도 했지요. 그러자 당나귀는 마치 호랑이의 행동이 무척이나 무례하다는 듯이 발끈해서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튼튼한 뒷발을 냅다 휘둘렀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만 몇 번이나 당나귀의 뒷발질을 피해보고는 깨달았어요. 이 녀석의 재주는 이것뿐이로구나. 호랑이는 씩 웃으며 단숨에 달려들어 당나귀의 목을 물었지요. 당나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호랑이의 뱃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거창하고 요란해도 가진 재주가 별 볼 일 없다면 결국 그 한계는 곧 드러나고 말죠. 진정한 실력 없이 겉으로만 으스대면 언젠가는 미천이 드러나고 마는 법이랍니다. 3개. 세 가지 경계. 유종원은 이 짧은 우화들을 통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일상 속의 어리석음과 허영을 날카롭게 풍자하며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을 제공해 주었지요. 두 양치기 장과 곡의 이야기 장여곡에서는 그럴듯한 명분이나 위선적인 겉모습보다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영주에 사는 모씨 집의 쥐에 대한 이야기 영모씨지서에서는 문제가 사라지자마자 도움을 주었던 이의 공로를 잊고 은혜를 저버렸다가 결국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검주 지역의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 검지려에서는 허세와 겉모습에 불과한 재주의 한계와 그렇게 진정한 실력 없이 겉으로만 으스대는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이야기 검지려에서는 검려직이라는 사자성어가 유래되기도 했답니다. 검주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라는 뜻으로 하나의 얄팍한 재주만 믿고 설치다가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경우를 풍자할 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처럼 유종원의 상계는 짧지만 깊은 뜻을 담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교만과 위선, 그리고 무책임함에 대해 뼈아픈 경고를 던집니다. 그의 글은 비록 천여 년 전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과 성찰을 담고 있어요. 겉으로만 근사한 말과 행동, 작은 재주 하나에 도취된 모습, 그리고 받은 은혜조차 금세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천년 전 유종원이 지적했던 그것과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이 세 편의 이야기 3개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삐딱한 거울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한 번쯤은 그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